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의 내리막길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50살, 60살에서부터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젊은 날의 치열한 경쟁과 억눌린 욕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지혜가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장해 독립을 원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안과 건강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갑작스러운 고독감, 존재에 대한 의문, 나는 이제 어떤 의미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치 세상에서 밀려나 버린 듯한 외로움이 찾아오지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갈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보살핌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뀌어야 하고, 돈은 단순히 소유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평온을 지키는 방편이 되어야 하며, 인간관계는 젊은 날의 경쟁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나눔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 이상 젊은 세대와 다투려 하지 말고 그들의 곁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집착 대신 신뢰를 주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 연구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성인 자녀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계를 존중하면 자녀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55인 이체 60대의 부모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경계입니다. 더 이상 지시하지 않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대신 묻고 들어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 지혜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도리다우리 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녀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말합니다. 도리를 지키는 부모는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존중합니다. 바로 그때 자녀는 부모를 무겁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평생의 버팀목으로 기억합니다. 50일 60대에 들어서면 사람은 자연스레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만, 혹은 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관계를 통해 배우고 나누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의 첫걸음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지시와 통제 대신 존중과 신뢰로 다가갈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무대는 50과 60에서 펼쳐집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두 번째 봄입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늘 미묘합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고 부모는 여전히 돌보고 싶어 합니다. 이 미묘한 강역이 바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세대 간 경계의 혼란이라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면 자녀는 숨이 막혀 거리를 두려하고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계란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조언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필요한 때 도움을 주되 자녀가 먼저 다가올 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절제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은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사랑과 동시에 통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부모가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전통의 도리, 다어리 역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도리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억압하지 않는 균형을 뜻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길을 막지 말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삶을 짓누르지 말라.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가족의 관계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가정의 경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때 책임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정해주면 자녀는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뢰 속에 자유를 주면 자녀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기릅니다. 오늘날의 심리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가족치료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성인 자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독립성 부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모가 경계를 존중하고 지켜줄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오히려 부모에게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섭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존중으로 지켜보고 있는가? 부모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질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돌봄이 아니라 동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 자녀는 그 곁에서 진심으로 배우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매 지혜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주고 믿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자주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붙잡으려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잃는다. 이 말은 단순히 기업가로서의 냉철한 판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잃고 부모는 끝없는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율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때 가장 강한 동기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할수록 자녀는 의존적이 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의 선택을 지켜볼 때 비록 실패하더라도 자녀는 진정한 배움을 얻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자녀가 위험해 보일 때 가만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저 길을 가면 힘들 텐데, 실패할 텐데 라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길을 직접 걸어보지 않고서는 자녀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넘어져야 배우고 쓰러져야 다시 일어서는 힘을 안다. 이제 50대, 60대 부모가 새롭게 배워야 할 지혜는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굳이 앞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자녀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스스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옛말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무겁고 침묵은 깊을수록 힘이 있다. 부모가 말로 앞서기보다 태도로 보여줄 때 자녀는 삶의 본보기를 배우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줄 수 없는 삶의 자세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최고다. 모험은 위험하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몰래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반대를 줄수록 아들의 반발심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요. 결국 나중에야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선택을 존중하마. 다만 필요할 땐 언제든 내게 오너라. 그 순간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부모의 존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권위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신뢰를 보여줄 때 자녀는 그 신뢰에 응답하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50일 60대의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입니다. 지시하지 않고 대신 묻고 들어주며 조언은 청해질 때만 건네는 것.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단순히 나이 든 존재가 아니라 자녀 인생의 지혜로운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민감해지는 문제 중 하나는 돈입니다. 부모 세대는 늘 자녀를 위해 희생해왔고 또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집을 사줄까? 사업을 시작한다니 자금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부모는 선의에서 돈을 내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에 익숙해지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다. 이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잃으면 자녀에게도 짐이 되고 존경 대신 부담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재정을 지키며 품위를 유지할 때 자녀는 오히려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가족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지나치게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경우 자녀는 성인이 된 뒤에도 독립적인 경제 습관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후에도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답은 긴급한 순간 단 한 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부모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지원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바로 이것이 재정적 지혜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느라 거의 모든 저축을 써버렸습니다. 몇몇 년 뒤 작은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불만을 품었고 형제간의 사이마저 멀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공평하게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 노후마저 위태롭게 만들었구나. 그 후
그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 너희도 너희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녀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뜻을 이해하고 오히려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재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지킬 때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본받을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에서 존경으로 바뀝니다. 돈은 결코 사랑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주어 얻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나누는 대화, 신뢰,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50, 60대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가 책임져야 하고 부모의 노후는 부모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과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은 각자의 가정과 삶에 바빠지고 결국 부모 곁을 지켜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배우자, 그리고 평생 쌓아온 친구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력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부부관계가 소원하거나 갈등이 깊을수록 외로움과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배우자와의 대화입니다. 젊을 때는 자녀 교육, 생계 문제에 치여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던 부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떠나고 둘만 남은 시기이니 오히려 다시 배우자와 친밀함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는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작은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먼저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웃음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내적 우정, inner friendship이라 부릅니다.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매달려 자책하는 태도는 노년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작은 성취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다른 모든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한 노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정년 퇴임 후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자식들도 멀리 살았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결국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날 이후 그는 아내와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늦은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건강과 관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곧 건강을 지켜주는 백신입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따뜻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랑받는 감정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출급 때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채우는 일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건강과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노후 대비입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끝까지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결국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나이 때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잣대를 현재의 삶에 강제로 들이대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자녀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적 수용화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이 말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전통의 도리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품되 자녀의 길을 막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때 자녀는 두려움 없이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관계란 부모가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너의 방식을 인정하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평생 이어지는 신뢰를 만드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존중의 태도가 실제로 어떻게 가족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큰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존중과 공감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가 아니라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았구나. 이 짧은 문장은 자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들을 때 비판 대신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걸 왜 하려고 하니? 라는 말보다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라는 말이 자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더 큰 책임을 느낀다.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녀는 오히려 더 성숙하게 행동하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억압과 간섭은 반발을 낳지만 신뢰와 존중은 성장을 낳습니다. 심리학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긍정적 대화와 지지적인 태도는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즉,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성장시키는 심리적 자양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자녀의 삶을 내가 옳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삶에는 저 아이만의 길이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전환이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존중의 실천이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영원히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도리와 지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깊은 통찰과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와 지혜를 꽃피울 수 있는 제2의 인생 무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사회와의 관계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물질적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관계를 남기느냐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속의 존중과 신뢰는 오직 진실한 태도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도 결국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믿음과 품격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할 태도는 존중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되 그 조건 속에 간섭과 통제를 얹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은 은혜가 되어야지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걷도록 든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 관계 만족도를 꼽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관계를 맺고 유지했는가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다름을 포용하는 것. 바로 이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이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과거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은 단순히 기업 경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불신이 자라고 존중이 있는 곳에서는 신뢰와 협력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존중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의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쉽게 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중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둘째, 거리의 존중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나친 방임은 외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경계이자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의 존중입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 선택 속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열릴 때 자녀도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 세 가지 존중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 원칙입니다. 존중은 나를 지키고 가족을 살리며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봅니다.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내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남은 날들을 가장 지혜롭고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대화, 사회와의 교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존중과 신뢰입니다. 앞서 나눈 세 가지 존중의 원칙을 기억해 봅시다. 첫째, 말의 존중.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한 언어로 마음을 전하는 것. 둘째, 거리의 존중.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 셋째, 마음의 존중. 자녀와 타인의 선택을 인정하며 다름을 포용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완성하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존중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존중을 실천하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존중을 잃지 않는 노인은 사회의 귀감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남은 삶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재산이나 지위는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존중과 신뢰로 맺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을 선택하고 존중을 지켜내는 당신의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친구와 나누는 깊은 대화, 이웃을 향한 짧은 미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존엄하게 하고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중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인생의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50대, 60대 이후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내기 바빠 제대로 보지 못했던 관계의 깊이와 삶의 의미를 이제서야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는 결국 존중으로 드러난다. 존중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을 품격 있게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 존중의 원칙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말의 존중. 상대방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둘째, 거리의 존중.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 적당한 경계를 지키는 것. 셋째, 마음의 존중. 자녀와 타인의 선택을 인정하며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 원칙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남은 삶을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노년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켜주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존중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부와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존중으로 맺은 인연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전하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며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존중의 씨앗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누구보다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지혜와 존중으로 빛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